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빈티지 저예산 부동산 펭귄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하우스푸어와 랜드푸어, 갭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우스푸어는 과거의 서울에서 신사동, 압구정, 대치동, 목동, 동해 개념에서의 주거 확장 형태입니다. 어느 동이 뜬다, 그 동에서 살다가 그 지역이 개발이 돼서 내 집을 전세로 주고 외곽지 서울에 있는 집을 대출 없이 샀습니다. 예를 들어 외곽지가 도봉산 근처나 노원구 상계나 하계, 중계 일대입니다. 지하철의 7호선이 개통이 되고 운행이 정상적으로 운행되면서 도봉과 노원 일대가 포화가 되고 도봉 지역은 도봉산이 또 많이 차지하므로 쉽게 포화가 되면서 노원구 쪽으로 몰립니다. 노원구는 주공아파트가 상계, 하계, 중계로 또 퍼져 있고 이 주공아파트 주변에는 다른 소형 아파트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강남 개포동도 5층 소형 주공 아파트가 많았고 이런 아파트가 재건축 연한이 20년이 가까이 되면서 개발이 맞물리고 서울 중심부와 외곽지의 개발이 터울이 짧아지면서 내 집을 사고 그 집을 전세로 주고 전세금을 빼서 다시 또 집을 사고 이런 게 또 반복되고 지하철이 경기도 외곽이나 더 안쪽으로 뚫리지 않으니까 서울 근처만 몰리는 현상이 돼서 서울 중심부에서 서울 외곽, 경기도 초입에 집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서울보다 땅값이 싸므로 대출이 없이 구매를 했고, 물론 여기까지 문제가 적은데 서울에서 집을 샀을 때 대출의 규모가 내가 10년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갈 수 있는 형태에서 집을 샀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단시간에 팔고 나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집을 구입한 사례들입니다. 경기도 초입이나 좀 더 안쪽의 지하철이 운행이 되면서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땡땡 택지지구들이죠.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교통이 좋아지고 서울도 왕복 가능하고 사는데 불편이 없으니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고 전세금을 받아서 집을 사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전세를 나서 전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게 오늘날의 하우스푸어가 된 것입니다. 랜드푸어는 그 와중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갚아나간 집을 담보로 해서 추가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주고 다른 세입자를 받아서 집을 또 운영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갭투자는 지하철이 서울에 개통이 다 되고 경기도 전 지역이 개통이 안 된 상태에서 먼저 개통된 곳 중에서 서울과 인접하고 교통이 용이한 지역 주변에서 전세 수요자가 몰리게 됩니다. 그런 지역의 전세가 예를 들어 1억이었을 때 재계약 당시 주변 시세가 1억 5천으로 오르니까 이 차익을 노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하철이 제2 외곽수단 도로의 주변이 개통되고 완공될 시이면 교통이 원활해지므로 완료일 시의 전세 차익을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므로 역전세단은 이제 추후에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특정 지역이 개발되면서 충청권이나 전라도, 강원도 지역에 있는 집들을 전세금으로 다시 또 집을 샀습니다. 그것도 오늘날에 또 하우스푸어에 한몫을 하게 됩니다. 대출 자체를 너무 많이 받은 상태에서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자를 내기가 힘들어지니까 경매로 또 매물이 나오고요. 대전, 부산, 인천 광역시처럼 지역 지하철들은 있습니다. 이게 2030년쯤 되면 전 국토가 지하철이 연결이 되고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늘어났으므로 우리는 집을 살 경우 자산과 부채 상환의 능력과 기간을 고려하셔서 장기적인 개념으로 집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엔 주거 형태와 그 주거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빠잉.